자, 이틀 전이었습니다. 전재수 의원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냈었죠. 대선 패배 이후에 방산 주식 매입을 한 것이 매우 실망스러웠다. 이런 의견을 냈던 건데 그 이후에도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내부에서는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총구를 외부를 향해야지 혹시라도 이 총알 한두 개가 내부를 향하게 되면 이건 굉장히 치명적인 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걸 저는 소위 말해서 갈치 정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치 정치는 지금 이 시국에서 굉장히 심각한 해당 행위에 해당된다. 가을이 되니까 갈치 정치가 스물스물 올라오네요. 민주정당에 뭐 절대 비판하면 안 되는 성역이 있다? 뭐 그렇게 들려요. 그렇게 따지면 전재수 의원이 갈치라면 안민석 의원은 뭐 완전 대왕갈치 아니냐 싶으네요. 당 대표가 사법 리스크의 중심에 서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지금 아까 들으셨죠? 때 아닌 갈치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 내에서도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친문 의원들이 좀 비판을 하고 있죠. 일단 뭐 전재수 의원이 뭐 실망감을 느꼈다는 뭐 그런 주식 매입에 대해서 한가는 본인 뭐라고 할까 본인 소외라고 할까요? 본인 네. 의견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정당에서 국회의원이 됐던 뭐 당직자가 됐던 본인 의견을 표시한 것에 대해서 그걸 뭐 억압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저희 정당은 뭐 민주당은 민주정당이기 때문에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다만 뭐 제 입장에서는 이제 전재수 의원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저희들이 뭐 당에서도 공보국에서 입장도 냈습니다만은 네. 이게 3월 9일 대선이 있고 한 2달이 거의 다 흘렀을 겁니다. 그리고 대선에서 지고 그 이재명 당시 후보가 지지자들과 당원들께 죄송한 마음 모든 게 내 책임이다. 이거를 뭐 눈물을 글썽이면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죠. 책임은 내 책임이라고 다 말씀을 했고 그리고 이 주식의 구입 시점은 개항을인가요? 그 보궐선거 결정하기 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 국방위 문제하고 자꾸 연결시켜서 이해 충돌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뭐 좀 냉정하게 보면은 그렇게까지 비난받을 소지는 전혀 아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주식 구입은 하면서 재산 신고를 8월 30일에 하게 됩니다. 8월 30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회에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거든요. 네. 이게 과연 이해 충돌이 되느냐. 지금 이재명 워낙 대표가 유명하고 하다 보니까 관심을 받는 거지 많은 의원들이 지금 다 했어요. 네. 심사 청구를 했고 그게 통상 2달이 걸립니다. 네. 근데 이제 한 언론에서 보도를 하니까 바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뭐 저런 식의 비난을 받을 정도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근데 뭐 당 내에서 일단 뭐 의견이 다른 거는 뭐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서 비판을 했다고 해서 이 잡아먹는 갈치 정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심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현재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죠.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이 많아서 아무래도 앞으로 추가로 기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금태섭 전 의원이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일단 들어보시죠.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사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밝혀졌을 때 당 자체적으로도 이건 잘못이구나 이런 인식을 하게 되면 이게 타격인데 네. 지금 민주당은 그럴 생각이 없어요. 아. 이재명 대표가 이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 확정이 되더라도 네. 이거는 법원 완박해야 된다. 이거는 윤석열 정부의 타답이다. 이렇게 갈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자정 기능이 완전히 상실됐기 때문에 차도살인 같은 거죠. 다른 사람이 이걸 해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검수완박에 이어서 감사완박, 거기다 이제는 법원 완박,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완박 증후군이다라는 얘기까지 있는데 사법부까지도 이 영향을 끼칠 것이다. 뭐 지금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금태섭 의원과 생각이 좀 다릅니다. 아, 그래요? 만약 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네. 100만 원 이상 그러니까 의원직 박탈,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된다면 네. 2심이나 대법원 남아 있으니까 법원을 향해서 막 비난하고 법원 완박, 일견 그런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겠죠. 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게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민주당 봤을 때 친문 정당이었는데 지금은 완벽한 친명 정당 돼 있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로 총선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이분이 다음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기 시작하면 네. 또 다른 누군가가 나와서 이 당이 흔들리고 분열할 가능성이 저는 농후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수많은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총선과 대선까지 지금처럼 1인 정당이나 다름없는 리더십을 강고하게 이어갈 것인가, 오히려 새로운 주자들, 또 구친문이라고 불렸던 분들로 인해서 당이 분화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분석합니다. 네.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선택적 기소와 아주 편향적 수사를 한 걸 가지고 저는 뭐 사법 리스크라는 표현에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가정의 가정을 가지고 뭐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무슨 형을 받고 이건 너무 가정이고요. 이미 저는 뭐 다 무혐의로 결론이 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태섭 전 의원에 저는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저는 뭐 기자할 때도 뭐 같이 겪었기 때문에 상당히 소신 발언도 잘하고 네. 뭐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저는 주분이 민주당을 떠나자마자 민주당에 대해서 격한 비판을 하는 거 보면서 네. 사람은 그렇게 정치를 떠나서 본인이 마시던 우물에 바로 뒤돌아서 침을 뱉는 행동은 많은 국민들부터 배신자라는 프레임이 되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무슨 완박 시리즈 뭐 증후군 말도 잘 만들어내는데 저렇게 정치하는 건 좀 하수고 국민들로부터 선택받지 알겠습니다. 못한 정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